2023년 2학기 2차 대비 생명과학원 전도와 근수축 모의고사 기출문제 8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근수축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골격근의 수축 과정이라는 거는 관용적 표현인 거지 절대 수축만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골격근의 수축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T1에서 T2로 바뀔 때 수축일 수도 있고 또는 이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점 그냥 두 개가 뭐가 먼저 나오는 시점이고 뭐가 나중의 시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T1에서 T2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수축 과정이다라고 해서 T1에서 T2로 바뀔 때 항상 수축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구간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 마요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디귿은 마요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는 좌우 대칭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모든 근수축 문제에서 다 명시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지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림에 대한 그냥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뛰어넘어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자면 X의 변화율이 예를 들어서 2A만큼 감소할 때 기역, 니은, 디귿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은 이 X 안에 두 군데가 있죠? 여기. 그래서 기역의 변화율은 전체가 마이너스 2A만큼 변할 때 얘는 마이너스 A만큼 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마이너스 A만큼 변해야지만 전체 변화율이 2A만큼 이제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반대로 이 전체 X의 길이가 감소할 때 니은의 길이는 증가를 하고 요거는 이제 A만큼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양쪽에서 이제 그 Z선에서부터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X의 길이만큼 똑같이 2A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이 숫자가 적용되는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드시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수업 시간 했던 프린트를 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과 T2일 때 X 길이, 그 다음에 A 대 길이, H 대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2.4 마이크로미터와 2.8 마이크로미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 요 두 개는 요거 또는 요거 중에 하나다 라고 했을 때는 제일 빠른 풀이법은 사실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를 먼저 2.4, 그 다음에 B를 2.8이라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놔두고 지금 X의 길이 변화율이 증가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T1에서 T2로 바뀔 때는 근이완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전체 X 길이의 변화율을 항상 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지금 증가했냐면 0.4 마이크로미터만큼 증가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A 대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고 그러면은 T2 시점일 때도 A 대 길이는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A 대 길이는 요 마요신 자체 길이를 우리가 A 대라고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도 1.6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 대 길이는 요 디귿 그 자체가 되겠죠. 근데 T2 시점에는 0.4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T1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X의 길이가 0.4만큼 증가했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디귿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0.4만큼 증가를 해서 0.4가 됐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만큼 증가한 만큼 여기서도 증가를 해야 되니까 원래는 0 마이크로미터였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 x의 길이를 한번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2배의 기역 니은의 길이에다가 디귿의 길이를 더한 게 x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의 길이는 이 니은에다가 디귿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h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디귿의 길이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한번 각 시점에서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 지금 기역의 길이는 x의 길이에서 a의 길이를 뺀 값을 나누기 2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4 빼기 1.6은 0.8이니까 기역의 길이는 0.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x의 길이 2.8에서 a의 길이 1.6 빼면 1.2,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여기는 0.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x랑 a를 이용해서 기역의 길이를 구해도 되지만 여기에 0.6은 사실은 요 전체가 0.4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역은 0.2만큼 그거의 절반만큼 증가한 0.6이겠구나 라고도 바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길이를 우리가 여기 0, 그 다음에 0.4라고 구했으니까 나머지 니은은 요 a의 길이로 구하면 되겠죠. 니은의 2배 한 거에다가 디귿의 길이를 더하면 a의 길이 1.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0.8, 그 다음에 여기는 0.6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의 길이는 감소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 제일 아래쪽에 단서 T1 시점일 때 니은의 길이랑 그 다음에 T2 시점일 때 기역의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같지가 않다, 그쵸?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가정했던 요 2.4랑 2.8이 틀렸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4랑 2.8이 어떻게 그 표시가 되어야 되냐면 요 T1이 2.8이었고 T2가 2.4였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a의 길이는 변화가 없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이완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근수축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T1에서 T2로 바뀌면서 근수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체 0.4 마이크로미터만큼 감소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x의 길이가 0.4만큼 감소할 때 h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0.4 감소해서 0.4가 됐으니까 원래는 0.8 마이크로미터였을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역, 니은, 디귿을 빠르게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기역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x에서 a를 뺀 값을 나누기 2 하면 기역의 길이가 나오죠. 그러면은 기역은 0.6, 그 다음에 여기는 0.2만큼 감소했으니까 0.4, 그 다음에 디귿은 0.8, 0.4니까 a의 길이 이용해서 니은을 구하면 여기가 0.4, 여기가 0.6이 되겠죠. 자, 그래놓고 봤더니 T1일 때 니은의 길이랑 T2일 때 기역의 길이가 이제 같은 거를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정 T1에서 T2로 바뀌는 그 과정이 근이완이 아니라 근수축이었구나.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A는 2.8이다. 여기 지금 2.4가 아니라 2.8일 때 이 단서를 만족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0.6이죠.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서 액틴 필라멘트 길이 분의 니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묻고 있는데, 액틴 필라멘트 길이 그 자체는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니은의 길이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니은의 길이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T1에서 T2로 바뀔 때 니은의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크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근수축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요 흥분의 전도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마리 집신경 가와 나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다. 그림은 가와 나의 지점 D1으로부터 세 지점 D2, D3, D4까지의 거리를, 표는 가와 나의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D2부터 D4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주어진 이 경과 시간은 우리가 근수축 문제, 흥분의 전도 문제를 연습할 때 전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흥분의 전도 문제 풀 때는 식 하나만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체 시간을 우리는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전체 시간은 먼저 전도 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막전이 변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막전이가 변화하려면 그 지점까지 전도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도되는 시간에다가 막전이 변화 시간을 더해야지만 전체 경과 시간이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먼저 보면 가랑 나 두 개의 뉴런이 있고 자극은 둘 다 D1 지점에 줬습니다. 그 다음에 D2, D3, D4 지점이 각각 D1으로부터 몇 cm 띄어져 있는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표가 이제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부터 읽어보고 다시 올라올게요. 가와 나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1 또는 2다. 이것도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 여기 1, 여기 2 속도를 적어놓고 풀어보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2, 여기 1로 해가지고 다시 풀어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근수축 말고 요 흥분의 전도에서는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항상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시간에 따른 막전이를 항상 그 표를 찍어줍니다. 그래프에서 좌표를 찍어줘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3ms일 때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V가 찍히는구나. 근데 이 3ms는 뭐에 대한 시간이냐면, 자극이 주어진 다음으로부터 3ms니까 바로 요 시간이, 요 막전이 변화 시간이 여기에 있는 이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 외에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어느 지점으로든지 간에 여기에 준 자극이 여기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따로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3ms일 때 마이너스 80이 찍혀 있다는 거는 여기 이 표에서 마이너스 80을 먼저 공략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4ms일 때 신경가의 D2 지점에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으로 측정됐구나. 이걸 우리가 그림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1cm 떨어진 요 지점에 4ms 뒤에 마이너스 80이 찍힌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전체 경과 시간은 4. 근데 막전이 변화 시간은 어쨌든 이 전도 시간은 모르지만 막전이가 변화하고 나서 3ms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빈칸은 전도 시간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4는 1 플러스 3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준 자극이 여기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ms라는 말이니까 1ms 동안 1cm를 갔으니까 여기에 전도 속도는 얼마일까요? 그쵸,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2를 굳이 대입을 해가지고 바꾸지 않고도 바로 속도가 1, 여기는 속도가 2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죠. 먼저 이제 연습 단계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60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속도가 1로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릴까요? 3ms 걸리겠죠? 그러면은 요 전도 시간이 이제 3이 되는 거고 전체 경과 시간은 어쨌든 4일 때 찍혔으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은 1이구나. 1ms 뒤에 이 좌표가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60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속도 2로 D3까지 이제 이동을 하려면 여기는 몇 ms가 걸릴까요? 이 절반 시간인 1.5가 걸리겠죠? 그러면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1.5, 전체 경과 시간 4니까 이 막전이 변화 시간은 이제 얼마가 될까요? 2.5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2.5 여기에도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도 마이너스 60이구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0이 찍혔구나 라는 거를 대충이라도 이제 검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포 지점도 다를 거 없죠. 그냥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요 가의 디포 지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을 준 요 시점으로부터 4ms 뒤에까지는 요까지 도달하고 요까지 전도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디포 지점인 여기는 아직까지 자극이 전혀 오지 않았죠. 그러면은 분극 상태인 마이너스 70mV가 여기에 이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이 부분을 보면은 그 D1에서 준 자극이 D4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2.5ms 걸리겠죠. 그러면 전도 시간은 2.5, 남은 시간은 1.5니까 요 1.5에 해당하는 대략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요거는 그냥 0mV 정도 찍히겠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흥분 전도 속도는 1이다. 맞고 A와 B는 적어도 같진 않죠. 그쵸?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경과 시간이 3ms일 때 나의 D3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경과 시간이 3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적기 위해서 뭐는 뭐 더하기 뭐일 때 여기에 지금 3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D3 부분은 여기까지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 1.5. 그러면 남은 시간 막전이 변화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5죠. 그럼 1.5는 완전히 딱 탈분극 중인 시점이죠.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지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답은 1번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더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2년 6월 모의고사 11번 문제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 민마리집 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다. 그림은 A의 지점 D1으로부터 4지점까지의 거리를, 표는 D1과 D5 중 한 지점의 역지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 5, 6ms일 때, 이제는 지금 시점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 5, 6ms일 때 1과 2에서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1과 2는 각각 D2 또는 D4 중 하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에 따라서 자극을 준 지점이 여기 D1 또는 D5 중에 어딘지
그 다음에 1과 2는 D2랑 D4 중에 어딘지를 찾아야 되니까 실제로 경우의 수로 따지면 지금 4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 경우의 수 자체를 줄여나가는 게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그 단서가 그 조건이 되겠죠. 자, A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전이 변하는, 여기 이제 그림과 같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3ms일 때 마이너스 80인 거 외에 2ms일 때는 플러스 30mV에 찍히는구나 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막전이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숫자 플러스 30 또는 마이너스 80에 항상 그 집중을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80은 딱 한 번만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활동 전위의 최고점인 플러스 30mV도 딱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요 두 지점이 어떤 뭐 순서나 거리에 대해서 그 중요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디에 자극을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 끝 아니면 요 끝에 이제 자극을 줬다고 했으니까 먼저 D5에 자극을 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자극을 줬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 표에서 4ms일 때 2번 지점이 플러스 30에 찍히고 그 다음에 6ms일 때 1번 지점이 플러스 30이 찍힌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지금 1번이랑 2번 중에 더 빨리 30mV에 도달한 지점은 2번 지점이 되죠. 그러면은 자극을 준 지점에서 더 가까운 지점일수록 D2랑 D4 중에서 더 가까운 지점일수록 플러스 30mV에 더 빨리 도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도가 더 빨리 됐으니까. 그쵸? 이해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극을 줬을 때는 이제는 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더 가까운 D4가 2번 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D2가 1번 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전체 경과 시간은 지금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요 전체 경과 시간이 4일 때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인지 몰라. 근데 30mV에 도달하기까지 2ms가 걸려요. 그러면 전도되는데 2ms가 걸렸다. 그러면은 요 1cm가 변하는데 2ms 걸렸으니까 속도는 얼마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요때 속도는 0.5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뭐 단위는 cm per ms지만 요 그 흥분의 전도 문제에서는 그때 얘기했듯이 길이는 항상 cm, 그 다음에 시간은 항상 그 밀리세크이기 때문에 단위는 크게 신경을 안 써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 플러스 30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2번 지점, 1번 지점이다 라고 지금 계산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도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 지점까지 얘가 요거를 체크하기 전에 플러스 30부터 얘가 이제 이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준 자극이 요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6ms가 걸리겠죠.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전체 경과 시간이 6인데 전도되는데 이미 6을 썼어요. 6인데 6을 썼어. 그러면 막전이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극이 도착한 그 지점에서 바로 이제 막전이가 찍힐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30이 아니라 마이너스 70이 이제 찍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가정은 맞다 틀리다 이제 또 틀리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틀렸다, 첫 번째 가정이. 그러면은 두 번째 가정은 D5가 아니라 D1에 자극을 줬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자극을 줬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2번 지점, 1번 지점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이 2번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2번 지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1번 지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똑같이 이 플러스 30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식을 한번 세워보면 전체 경과 시간 4일 때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이 2이긴 하죠. 그러면은 2cm만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만큼을 2ms 만에 갔으니까 속도는 1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플러스 30, 요 6ms일 때 플러스 30도 만족하는지를 봅시다. 자, 그러면은 전체 경과 시간이 여기 요거를 가지고 식을 쓰면 6일 때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까지 4. 그 다음에 막전이 변화 시간은 2가 되겠죠. 그러면 2ms 뒤에 30이 찍히냐? 찍히네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맞았구나. 두 번째 D1 지점에 자극을 준 게 맞았구나 라고 알 수 있고 2번은 D2가 되고 1번은 D4가 이제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1이죠.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요 A 지점의 막전이를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자, 5ms가 전체 경과 시간이다, 맞죠? 요 A일 때. 자, 요거는 5ms일 때 2번 지점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2. 그러면 남은 시간 3. 그러면은 요 3ms일 때 마이너스 80mV가 찍히니까 요거는 이제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ms일 때 D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전체 경과 시간은 4고 D3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3이니까 남은 시간 1을 막전이 변화에 써야 된다. 그러면은 1일 때 보면은 지금 막전이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탈분극이 시작됐구나.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근수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격근 수축 과정은 관용적 표현이지 절대 뭐 T1에서 T2로 바뀌면서 수축이 일어난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뭐 좌우 대칭이고 각각의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일 때 A의 길이는 시점 T2일 때 B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를 더한 값과 같다. A와 B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A의 길이와 B의 길이를 더한 값은 1.0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1일 때 B의 길이는 0.2, T2일 때 A의 길이는 0.7,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한 시점은 3.0이고 나머지는 3.0보다 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들이 줄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근수축 문제 풀 때는 항상 표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T1이랑 T2 시점일 때 어떻게 이제 표 정리가 되는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원래는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바로 표현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기역, 니은으로 단서가 나와 있기보다는 A랑 B에 대한 단서가 더 많기 때문에 A, B, 디귿, 그 다음에 X의 그 길이를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A랑 B가 기역이랑 니은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요 디귿이겠죠. 그래서 A, B, 디귿 이렇게 하고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주어진 단서를 표로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T1일 때 B의 길이가 0.2라고 했으니까 여기 0.2가 적힐 거고 T2일 때 A의 길이가 0.7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길이와 B의 길이를 더한 값은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0.8이 되고 여기는 0.3이 되겠죠. 자, 이 두 개 더한 값이 여기 T1이랑 T2 시점일 때 같을 수 있는 이유는 기역이랑 니은 더한 값은 액틴 길이 그 필라멘트 자체 길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단서가
또 어디에 있냐면 T1일 때 A의 길이가 여기 A의 길이는 시점 T2일 때 B의 길이랑 D의 그새 길이를 더한 값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0.8은 0.3 플러스 0.5가 되니까 여기는 0.5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T2 시점일 때 A, B, 디귿의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X의 길이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만큼 2배를 곱해주면 X의 길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요 세 개를 다 더한 값을 2배 하면 1.5에 3.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3.0이니까 T2 시점이 지금 3.0인 거고 T1 시점일 때는 3.0보다 더 긴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3.0보다는 더 큰 값이 되니까 T1에서 T2로 바뀌면서는 큰 수축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3.0보다 길다까지만 나와 있고, 그러면은 A의 길이, B의 길이의 변화율을 한번 봤더니 A는 지금 근수축할 때 감소하고 있고 B의 길이는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수축할 때 오히려 증가하는 부분은 요 니은 겹쳐지는 부위가 되죠. 그러면은 B가 사실은 니은이었고 A가 사실은 기억이었구나. 근데 이것들의 변화율은 전체 X의 변화율의 절반만큼이 되겠죠. 지금 절반 부분이니까. 그러면 0.1만큼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 길이는 0.2만큼 줄어들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0.2만큼 감소해서 3.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2가 될 거고, 디귿은 똑같이 여기 지금 디귿이 요 전체 H대가 아니라 그거의 절반만큼이다. 그쵸? 그럼 여기서도 변화율은 0.1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0.1만큼 감소해서 0.5가 된 거니까 여기는 0.6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표를 우리가 다 채웠으니까 이제 보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A는 기억이다.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T1일 때 H대 길이는 여기 디귿의 2배를 하면 되죠. 그러면 1.2가 맞고,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해보면 T1에서 T2로 바뀌면서 수축이 일어나는 거니까 T1일 때는 더 길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년 9월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민말이 집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다 라고 나와 있고, 지금 전도뿐만이 아니라 전달이 지금 나왔다는 거는 어딘가에 지금 시냅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부터 D4까지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B는 2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억, 니은, 디귿 중 한 지점에 시냅스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표는 A와 B의 D3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D1부터 D4까지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1, 2, 3, 4는 각 지점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했으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경과 시간이 몇 미리세크인지도 지금 알아봐야 되겠죠. 자, B를 구성하는 두 뉴런, 시냅스가 하나 있으니까 2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 흥분 전도 속도는 1로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막전이 변하는 그림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좌표가 찍힌 부분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지점이 다 아마 문제에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극을 준 지점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이 D3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극을 준 지점은 그때 이론 설명할 때도 했지만 전도 속도랑은 상관없이 항상 같이 막전이가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1번 지점은 절대 자극을 준 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점에 똑같이 측정을 했는데 다른 막전이가 나왔다는 거는 그 전도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막전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요 2번도 절대 자극을 준 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은 자극을 준 지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 2개 중에 한 군데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4번이 자극을 준 지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자극을 준 지점이 0mV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0mV는 여기 또는 여기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요 A의 1번 지점이 마이너스 80mV가 측정이 된 거야. 그러면은 막전이 변화하는데 지금 더 시간을 오래 쓴 거죠. 그 말은 이 0mV보다는 마이너스 80mV 찍힌 요 지점에 더 그 자극이 더 빨리 도착을 했다는 건데, 자극을 준 그 지점보다도 더 빨리 자극이 도착한 지점은 나올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이 마이너스 80보다도 더 앞에 찍히는 0mV가 자극을 준 지점에서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절대 자극을 준 지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3번밖에 자극을 준 지점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 A랑 B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두 개의 막전이는 동일할 것이다 라고까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B의 지금 두 뉴런의 전도 속도는 나와 있는데 A의 전도 속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 3번은 D3라고 구해놨고, 1번 지점, 2번 지점, 4번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알아야지만 전도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의미 있는 마이너스 80mV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0mV가 찍히는 요 지점보다는 마이너스 80mV가 찍히는 지점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더 가까운 지점이 되겠다. 그쵸? 더 가깝기 때문에 전도가 더 빨리 됐고, 그 지점에서부터 막전이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었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지점은 요 지점이 되니까 1번이 D4가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여기까지 5가 되니까 당연히 D4가 1번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번은 지금 아직 D1, D2 중에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 두 시점 중에, 두 지점 중에 하나가 2번, 4번이 될 건데, 자, 그러면은 2번과 4번에 지금 그 전도의 시간,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의 차이는 얼마일까? 자, 그거는 지금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다. 그쵸? 요 두 지점이 요거랑 여기에 0이 찍혔겠죠. 왜냐하면 두 지점이 똑같은 지점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그 시점의 막전이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0이 찍히는 여기가 여기 요 시점에 지금 막전이가 될 건데, 그 두 지점의 시간 차이가 얼마예요? 1ms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가는데 그 시간 차이가 1ms다. 그러면은 2cm 이동하는데 1ms만큼 차이가 났으니까 이 A의 전도 속도는 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위는 당연히 cm/ms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의 전도 속도를 구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요 D4 지점을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까지 자극이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ms,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까지 도달하는데 3 걸렸으니까 전체 경과 시간은 4겠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T1이 4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씩 다 구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D4 지점은 지금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2cm만큼 차이가 나네요. 자, B를 구성하는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만약에 시냅스가 없다면 요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남은 시간이 4가 되죠. 2가 되죠. 지금 전체 경과 시간이 4고, 전체는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이니까 전체 경과 시간 4, 전도되는데 2. 그러면은 막전이 변화 2에 사용하면 30이 찍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 30이 아니라 지금 0이니까 이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전도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시냅스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디귿 부분에 시냅스가 있었다 라고 알 수 있고, 기억 니은은 그냥 요 이 축삭돌기로 그냥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어떤 걸 묻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T1은 전체 경과 시간은 4ms이기 때문에 틀렸죠. 시냅스는 디귿에 있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T1일 때 4ms일 때 A의 2번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A의 2번 지점은 아직까지 지금 D1, D2를 안 구했네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60을 가지고 한번 구해봅시다. 자, B의 요 D2 지점은 지금 전체 경과 시간 4, 전도 시간 3이니까 막전이 변화 1이 되겠죠. 그러면은 1ms 뒤에 60이 찍히는지 봅시다. 자, 1ms 뒤에 바로 60이 여기 딱 찍혀 있네요. 그럼 여기가 D2가 될 거고 여기가 D1이 되겠죠. D1이 아닌 거는 한번 뭐 검산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자, D1까지는 당연히 이 지금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ms가 되니까 이 지점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고 당연히 마이너스 70이 찍히죠. 그럼 마이너스 60이 찍히는 이 지점은 D1이 아니기 때문에 D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A의 2번 지점은 이 지점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체 경과 시간 4일 때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이니까 1.5 막전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5 그럼 2.5 뒤에는 탈분극이 아니라 요 지점이 되겠죠.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가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근수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다. 그림은 근육원 섬유마디 X의 구조를,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기역의 길이에서 디귿의 길이를 뺀 값을 니은의 길이로 나눈 값과 X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 대칭이고 T1일 때 A 대 길이는 1.6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1.6인 거는 T1일 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T2일 때 모두 전부 다 1.6 마이크로미터가 이제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A 대 길이는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아래쪽에는 요 각 지점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와 이런 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좀 지레 겁먹을 수가 있는데 그 중학교 때인가요? 그 연립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각각의 미지수를 이제 세워주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을 할 때는 요 미지수 개수랑 연립 방정식의 개수가 이제 동일해야지 그 정답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일 때는 연립 방정식 2개. 여기 지금 미지수가 3개일 거니까 연립 방정식 3개만 알면 내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절대 이제 어려운 수학 문제는 아니고 그냥 진짜 중학교 수준의 연립 문제니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A 대 길이는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A 대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 대 길이는 2 니은 플러스 디귿이 되겠죠. 요 길이가 지금 1.6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1에서 지금 요 계산값이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니은은 4 기역 빼기 4 디귿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T2 시점에도 요 2분의 1인 거를 이용하면 니은은 2기역 빼기 2 디귿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길이 3.0을 또 같이 한번 기역, 니은, 디귿으로 구해보면은 2 기역 플러스 2 니은 플러스 디귿이 3이구나. 요 디귿이 요 H든지 H대의 절반인지를 잘 요 문제 풀 때마다 다르니까 잘 봐줘야 됩니다. 3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식 중에서 요거를 구하면 T2 시점에 기역, 니은, 디귿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연립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지금 T1,
T2 시점에 각각의 요 숫자들을 한번 같이 적어 봅시다. 자, x의 길이,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고, T2 시점에는 x의 길이 3.0이라고 나와 있고, 구해보면 기역은 0.7, 그 다음에 니은은 0.6, 디귿은 0.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T1 시점만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 그쵸? 자, 근데 T1 시점을 구하려고 봤더니 T1 시점은 요거는 T1에 해당되고 요것도 T1에 해당되는데,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의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식이 두 개밖에 없다, 그쵸? 여기에서 한 개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이 뭐냐? 바로 기역 플러스 니은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쵸? 자, 왜 일정하겠어요? 지금 기역 플러스 니은은 요 액틴 필라멘트 자체 길이가 된다, 그쵸? 그래서 기역 플러스 니은의 값은 T2 시점일 때 구했던 1.3이 T1 시점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미지수를 풀어보면 0.9, 여기가 0.4가 될 겁니다. 요건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지금 기역의 값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T1에서 T2로 바뀔 때는 근 수축이 일어나고 전체 x의 길이 변화율은 0.4만큼 감소한다 라고 되겠죠. 여기가 3.4가 되고 나머지 디귿도 뭐 디귿은 지금 전체 똑같이 0.4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0.8이 되겠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근육 원섬유는 근육 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지금 계산 문제랑 별개로 이론적인 문제를 갑자기 이제 물어봤는데, 당연히 근육 섬유가 근육 원섬유보다 더 큰 개념이다,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보기가 되려면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참고로 근육 섬유는 세포 수준, 그 다음에 근육 원섬유는 그냥 필라멘트 수준이다, 단백질일 뿐이다 라고 그때 수업 시간에 다 했습니다. 자, T2일 때 H대 길이는 디귿의 길이니까 0.4가 맞죠?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4만큼 긴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흥분의 전도 문제입니다. 자, 민마리 집신경 A와 B의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다.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 D2, D3, D4의 위치를, 표는 A와 B의 지점 X의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일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이건 이제 또 전체 경과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경과 시간이 3일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X는 D1, D2, D3, D4 중 하나고, 그 다음에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서 우리가 또 구해줘야 될 겁니다.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다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러 문제, 진짜 10문제, 한 20문제 뭐 풀어보면 다 비슷한 걸 묻고 있네, 유형이 다 비슷하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A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로 같고,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B로 같다. A와 B는 또 1이랑 2 중에 하나, 그러니까 A가 뭐 1이라면 B는 2, A가 2라면 B는 1,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이제 결정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이제 그림과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3ms일 때 마이너스 80, 2ms일 때 플러스 30, 이렇게 이제 두 지점이 알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표를 먼저 보고, 아까도 그랬듯이 자극을 준 지점을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써먹을 수 있는 단서는 A를 구성하는 두 뉴런,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 차가 1대2라는 거죠. 어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도 차이가 1대2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A랑 B 두 지점에 플러스 30이 찍힌 이 두 지점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쨌든 이 플러스 30이 찍히려면 동시에 그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A의 자극을 준 지점이 1번에 도착하는 그 시간과 B의 자극을 준 그 지점으로부터 4번에 도착하는 시점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동시에 이 막전이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뒤로부터 2ms가 지나서 플러스 30에 동시에 찍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속도 차이가 어쨌든 1대2라는 거는 그 1번과 4번의 거리차도 1대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속도랑 거리랑 시간은 이제 그 상관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극을 준 지점은 지금 동일한 A나 B나 동일한 지점에 지금 자극을 줬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자극을 줬다라고 했을 때 1대2에 해당하는 지점이 여기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요렇게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사이에 시냅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냅스 간에 여기를 지나는 시간이랑 여기를 지나는 시간도 다를 건데 이게 절대 1대2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냅스를 안 지나면서 거리가 1대2 차이가 나는 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D2 지점에 자극을 한번 줘볼까요? 자, 이 지점에 한번 자극을 줘볼게요. 그러면은 1대 2 지점에 이렇게 딱 지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2번은 될 수가 있겠다. D2 지점은. 자, 그 다음에 D3 지점에 자극을 줬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1대 2,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리 차이가 2가 나는 곳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D3에는 자극을 준 지점이 될 수가 없다. 4번 지점도 마찬가지. 그쵸? 여기서 이쪽으로는 뭐 전달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거랑 이거는 이제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은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D2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준 지점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극을 준 지점이 이제 D2라는 거는 알게 됐고, 그러면은 이 측정한 지점 플러스 30을 측정한 지점이 A에는 여기가 될 거고, 그쵸? B에는 여기가 되겠죠. 거리가 1대2 차이가 나는 곳이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전도 속도까지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A의 전도 속도가 1이고 B의 전도 속도가 2구나. 이 경우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우리는 A의 플러스 30이 찍히는 지점이 D3고, 그 다음에 B의 지금 플러스 30이 찍히는 4번 지점이 D1이구나 라고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경과 시간이 3ms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극을 준 그 지점에서는 전도를 생각하지 말고 바로 막전이 변화가 3ms 지난 후에 얼마로 찍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자극을 준 그 지점은 마이너스 80mV가 찍히는 지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지금 D1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고 여기가 D2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남은 D4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극을 준 그 지점은 이 전도 속도랑 상관없이 A랑 B 두 뉴런에서 막전이가 동일하게 측정이 되는구나까지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를 구하려고 보니까 가는 지금 D1 시점이죠. 여기에 지금 그 막전이를 구하려고 애쓰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여기에 지금 방향성을 보면 절대 전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냅스의 지금 방향에 역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요 D1 지점은 막전이가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이너스 70이 될 겁니다. 그럼 니은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자극을 준 지점 X는 D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경과 시간이 5ms일 때, 그럼 식을 한번 써봅시다. 5ms일 때 A의 3번 지점은 D4가 되는 거죠. 이 지점.
자, 그러면은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도가 1이니까 4가 될 거고, 4가 되고 남은 시간은 1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막전이 변화 시간이겠죠. 그러면은 1ms 뒤에는 아까도 했듯이 여기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근수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 난이도에 따라서 순서를 배치한 게 아니라서 요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좀 쉬운데, 이제 그 요즘에는 항상 그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 근수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연습을 좀 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다. x는 좌우 대칭이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설명. 요까지는 그냥 이제 익숙해지면 뛰어넘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x의 길이가 2.0일 때 기역 대 니은이 1대 3이다. 그 다음에 2.4일 때는 니은 대 디귿이 1대 2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표로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시점 뭐 T1, T2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임의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의 길이,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 이렇게 이제 하고, x의 길이가 2.0일 때 비례식을 줬고, 그 다음에 2.4일 때 비례식을 줬으니까 요거를 각각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기역 대 니은이 1대 3이다를 미지수를 사용해서, 미지수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선생님은 요 K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뭐 A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그 중복될 수 있어서, 여긴 지금 안 나오지만 중복될 수 있어서 절대 문제에 나오지 않는 미지수를 이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기역 대 니은이 1대 3이니까 K 대 3K다 라고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길이가 2.4일 때 니은의 길이 대 디귿의 길이가 1대 2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거랑 별개로 여기에서 여기로 변할 때 근이완이 일어났고, 근이완이 되면서 전체 길이 변화율은 0.4만큼 늘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서를 이용해 가지고 기억을 표현을 하면은 얘는 k 플러스 0.2가 될 거고, 얘는 3k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대 디귿이 1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두 배를 곱한 값을 여기다 이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6k-0.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하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0.4만큼 증가해서 마이너스 0.4가 됐으니까 여기는 6k-0.8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디귿의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 기역 니은 디귿을 이용해서 요 x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미지수 하나니까 방정식도 하나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2기역 플러스 2니은 플러스 디귿이 x의 길이다 라는 거를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2k 플러스 6k 플러스 6k 마이너스 0.8이 2.0이다. 요것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k는 0.2다 라고 했으니까 요 k 값에 전부 다 0.2를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 궁금한 것들을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제 쉽게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 문제 같이 나오더라도 생명과학에 나오는 수학 문제는 정말 더하기 빼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심하면 요런 이제 그 비례식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절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자, 보기를 한번 봅시다. a 대 길이는 1.6이다. a 대 길이는 2 니은 플러스 디귿이니까 여기서 제일 쉽게 구하려면 여기를 한번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0.6, 여기는 1.2에서 0.8 빼면 0.4니까 1.2 플러스 0.4니까 1.6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에서 디귿은 밝게 보이는 부분이다. 아니죠. 요까지가 전부 다 암대죠, 암대. 그래서 틀렸다. 자, x의 길이가 3.0일 때,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 3.0일 때를 다시 한번 더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T3 지점이 되고,
기억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0.2에서 x의 길이가 1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억의 길이는 0.5만큼 증가하면 되겠네요. 0.7. 그 다음에 h대 길이는 디귿의 길이 그 자체니까 여기서 1만큼 증가한 1.4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기억의 길이 0.7 h 대 1.4 하면은 2가 되는 거죠. 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8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풀이가 이제 최대한 상세하게 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한 사람들은 요거 한 여러 번 보고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좀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뭐 부담스럽겠지만 찾아와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시험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난이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근수축이랑 이 흥분의 전도 문제는 정말 필수로 항상 매년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그 다음에 고배점 3점짜리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잘 연습을 해 놓으면 3학년 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번 그 2학기 2차 고사 때도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아예 포기하지는 말고 요 8문제 연습을 많이 해보고 또 비슷한 유형들 연습을 해보면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내놨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